여러분 안녕하세요. 16장 국가가 선택한 길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AI 교육 전략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기업의 사례 월마트를 봤어요. 이번 장은 시야를 한층 넓혀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선택을 비교합니다. 한 줄로 잡으면 이겁니다. 한국 AI 디지털 교과서는 왜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화되었나? 성패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패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에서 나온다. 미국은 왜 국방 직업 훈련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한국은 왜 초중등 AIDT 도입이 난항을 겪었는가? 그리고 러닝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빠져있던 순환은 무엇인가? 국가라는 단위는 기업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수백만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동시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교가 무겁습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선생님이 짚어가실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백악관 국가전략과 국방부, CDOADL, 그리고 한국의 AIDT, 같은 시기 다른 조건. 둘째, 내층위로 읽는 법, 기술 성숙도, 현장 준비도, 정책 결정 속도, 학생 데이터 거버넌스. 셋째, 국제보고서는 출판되는 순간 과거의 스냅샷이 된다는 점. 넷째, 빠져있던 순환. 작게 시작해서 데이터로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 고리입니다. 이 4가지를 챙겨서 가시면 뒤쪽 절이 훨씬 읽기 편하실 거예요. 왜 하필 이 두 나라일까요? 2025년에서 2026년 같은 시기에 국가 차원의 문서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백악관 국가전략과 국방부 학습 현대화, 한국은 AI 디지털 교과서 AIDT의 전국 초중등 도입입니다. 조건은 극단적으로 달라요. 미국은 통제된 조직, 군과 성인 훈련에서 방향과 재원을 제시하는 연방 전략이고요. 한국은 전국 공교육, 아동 청소년 교과서라는 의무 지위 위에 얹혔습니다. 미리 밝혀둘게요. 이 장의 미국은 미국 전체의 AI 교육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국방부의 학습 현대화에 한정된 비교입니다. 자, 첫 번째 갈래입니다. 미국의 두 갈래, 국가 전략 백악관과 국방부의 학습 현대화는 별개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1절의 출발점이에요. 미국 사례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짚을 것은 누가 낸 문서인가 입니다. 이 책의 초기 판본에서는 America's AI Action Plan을 미 국방부 문서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오류였고 2026년 8월 개정판에서 정정됐습니다.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년 7월은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부 백악관 명의의 국가 전략입니다. 백악관 문서는 국가 전체의 방향 설정이고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이에요. 명의를 확인하는 습관은 이 문서는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가를 묻는 훈련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행정부는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 행정부 명의의 국가 전략이에요. 구도는 국가 간 AI 경쟁, 경제 안보 교육을 국가적 과업으로 봅니다. 교육은 그중 한 축,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답하는 문서예요. 2장의 Modernizing Learning, 이 한 기관의 혁신이었다면 이 문서는 국가의 경쟁력까지 시야에 넣어요. 유네스코2 전 정부 AI 전략이 한 나라에서 작동한 사례입니다. 세부 조항은 원문으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처럼 국가가 고른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연방정부는 교과서를 검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주와 지역 교육청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국가 전략은 방향과 재원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실제 도입은 군조 기업 대학처럼 통제된 조직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의 AIDT와 미국의 국방학습 현대화는 둘 다 국가가 AI 교육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의무 교과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출발 조건이 다릅니다. 백악관 문서와 별개로 국방부 안에는 디지털 학습 현대화를 전담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CDAO 최고 디지털 AI 사무소는 전략과 조정을 맡아요. ADL 이니시어티브는 1997년부터 학습 기술과 표준을 연구해 온 조직입니다. 7장에서 보신 에스콤 XAPI의 산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군인의 훈련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훈련을 계속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표준을 만들고 데이터를 쌓고 훈련을 고친다.
국방부는 역할을 나누는 견고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느리게 보여도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티는 구조예요. 국방부 AI 훈련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LLM, 외부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관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AI예요. 데이터가 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체 서버는 데이터 통제는 확실하지만 구축, 유지보수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클라우드는 비용과 확장성은 유리하지만 데이터가 기관 밖 서버를 거친다는 통제권 문제를 남깁니다. 학교가 실무에서 만나는 결정은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나가고 그것을 누가 승인하는가입니다. 기술 구조보다 데이터 흐름의 명시가 더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에요. 이 논리를 교실 크기로 옮긴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선생님이에요. 학교가 태블릿 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가 채점 시간이 줄겠네 에 머물렀지만 A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물으셨어요. 학생의 풀이 기록과 오답 데이터는 어느 서버에 저장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학교 대표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업체에 넘기지 않는다. 계약서의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명시한다. 교실 규모의 온프레미스 사고는 결국 계약 조건과 이용 약관을 읽는 습관으로 실현됩니다. 두 번째 갈래입니다. 한국의 궤적, AIDT의 두 번의 브레이크, 지위 격하, 그리고 검 인정 중단. 이제 이 1년 남짓의 시간을 따라가 볼게요. AI 디지털 교과서, AIDT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AI 도입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학생마다 다른 수준에 맞춰 문제를 내고 진도를 분석하고 막힌 곳을 잡아주는 AI가 들어있는 교과서예요. 2장의 Modernizing Learning, 개인화 비전이 제품으로 구현된 가장 큰 사례입니다. 왜 이렇게 큰 규모였을까요? 교과서라는 지위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검증하고 전국에서 쓰는 문서예요.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순간 도입 규모는 자동으로 전국이 됩니다. 시범 학교가 아니라 전국 초중등 수업 방식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연대표로 보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AIDT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8월 4일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며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됐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교육부가 AIDT 검인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확대 계획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예요. 두 번의 브레이크는 현장 수용성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도입과 조정 사이가 1년 남짓 대규모 도입의 속도 조절이에요. 2026학년도 이후 후속 정책은 집필 시점 2026년 8월 19일에 미확정이니 학기 개시 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브레이크는 2025년 8월 4일입니다.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교과서는 국가가 내용과 질을 검증하고 수업의 기본 필수입니다. 검인정을 거쳐 의무적으로 쓰게 되고 교사에게는 써야 한다는 긴장이 남아요. 교육자료는 교과서 외의 학습 자료, 보조적 지위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선택해 활용하고 쓸지를 판단하라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교실에 비유하면 필수 교재에서 추천 도서 목록으로 내려간 거예요. 격하는 실패가 아니라 부담의 이동입니다. 써야 한다가 쓸지 판단하라로 옮겨간 거예요. 두 번째 브레이크는 더 큽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 절차가 멈췄다는 것은 확대 계획 자체가 사실상 정지됐다는 뜻이에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과서 지위를 잃고 검인정까지 중단됐으니 한국의 AI 교육은 실패하고 끝난 것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 의무 도입이라는 방식의 조정이지 AI 교육 자체의 폐기가 아닙니다. 판단의 주체가 학교와 교사로 옮겨갔습니다. 성패는 이제 국가가 강제하는가가 아니라 학교가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도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후속 조치는 아직 재확인 대상입니다. 이 긴장을 한 학기 동안 실제로 겪은 교실이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 C 선생님의 학교예요. 2025학년도 AIDT 선도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학기 초 연수는 단 하루짜리 기능 설명이 전부였어요. 현장 준비도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는 아이의 학습 기록이 어디로 가는 거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예요.
문제가 많을 때는 업체 콜센터가 학생 수만큼 폭주했습니다. 기술 성숙도입니다. 8월 4일 전환 소식이 나왔을 때 C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셨대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부딪힌 세 가지가 바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제였구나. 세 번째입니다. 내 층위 분석. AIDT는 왜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까요? 건물을 검사하듯 한 층씩 올라가며 어디에 금이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산도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이 왔어요. 내 층입니다. 1. 기술 성숙도. 실제로 교실에 쓸만했나? 2. 현장 준비도 교사가 쓸 줄 알았나? 3. 정책 결정 속도. 학교 현장보다 정책이 너무 빨랐나? 4. 학생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가 확실했나? 금의 종류가 층마다 다릅니다. 기술과 현장의 강역, 사람의 부재, 속도, 책임의 부재. 이 건물은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게를 받칩니다. 가장 취약했던 두 지점은 2와 4예요. 2장의 6가지 요소 정렬과 같은 자리, 인적 인프라와 거버넌스입니다. 층위별로 진단합니다. 1. 기술 성숙도. 시연 가능한 수준과 전국 교실에서 매일 쓰기 좋은 수준은 다릅니다. 수준별 문제, 학습 분석, 오류 없는 콘텐츠가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었어요. 이 현장 준비도 쓰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구는 동료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업무가 됩니다. 3. 정책 결정 속도. 전면 도입은 현장의 준비보다 앞설 수 있어요. 법 정비 속도와 공적 지위 부여 속도는 달라야 합니다. 4.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흘러가는지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2장의 6가지 요소 정렬과 연결해 볼게요. 성공적인 학습 생태계에는 기술 인프라, 설계, 헌신, 거버넌스, 정책 인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IDT에는 기술 인프라와 정책 의지가 있었어요. 1. 기술 성숙도와 3. 정책 속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빠져 있었던 것은 인적 인프라와 거버넌스입니다. 2. 현장 준비도와 4. 데이터 거버넌스예요. 2019년의 진단이 2026년에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기술과 의지는 있었지만 사람과 책임이 빠진 도입은 국가든 학교든 같은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같은 네 질문을 두 나라에 적용해 볼게요. 1. 기술 성숙도. 미국은 통제된 환경에서 수십 년 실증, 한국은 시연에서 전국 매일 사용의 간격. 2. 현장 준비도. 미국은 교관 체계가 이미 존재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가 부족했습니다. 3. 정책 속도. 미국은 1997년부터 점진적 축적, 한국은 빠른 전면 도입 뒤 빠른 조정. 4. 데이터 거버넌스. 미국은 온프레미스의 단일 통제, 한국은 교육청 업체 학교라는 다주체의 책임이 불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의지가 더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층위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이는 속도이자 무엇이 이미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고서와 현실의 괴리. 보고서는 출판되는 순간 과거의 스냅샷이 됩니다. 이 습관이 오늘 4절의 핵심이에요.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은 2026년 1월에 발간된 교육 AI 실증 보고서입니다. 1장에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돼요. 그런데 이 책의 집필 시점인 2026년 8월 한국의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잃고 검인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고서의 그림과 현실의 궤적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읽을 때 발간일을 적어두고 인용할 때 2026년 1월 기준을 붙이세요. OECD DO 2026 1장의 한국 사례 서술은 재확인 항목입니다. 12장 유네스코 정부 7단계를 복습합니다. 한국은 두 전 정부 전략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그리고 3 윤리 규제, 고영향 AI 중심, 이 상층은 빠르게 갖췄어요. 그러나 AIDT 시행 장면에서는 6교사 훈련과 1 데이터 보호의 실질적 시행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7단계는 정부를 규제자로 전제하는데 AIDT에서 한국 정부는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최대 도입자였어요. 스스로 밀어붙이는 대상에 스스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실에서도 같아요. 같은 교사가 도구를 도입하면서 평가한다면 두 역할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가 물으셨어요. 작년에 AI 교과서가 교육의 미래라더니 올해는 중단이라던데요.
아이 태블릿 수업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A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정책은 조정됐지만 학교에서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난 1년간 우리 반에서 무엇이 나아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기록이 기준이에요. 보고서와 뉴스,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둘 다 그 시점에는 참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가장 최신이 아니라 시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최종 기준은 우리 교실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예요. 마지막 갈래입니다. 두 나라의 선택, 비교와 교훈, 조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표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통제된 조직, 군과 성인훈련, 한국은 전국 공교육 의무적 지위인 교과서, 대상은 성인훈련생 대 아동 청소년, 데이터 환경은 온프레미스 보안대 교육청 업체학교라는 수많은 주체, 평가는 역량 정의에서 데이터 수집, 반복 개선, 한국은 검인정이라는 공적 인증, 성과 검증 인프라는 부족했습니다. 속도는 1997년부터의 점진적 축적 때 빠른 전면 도입 뒤 빠른 조정,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연수 데이터 규칙 검토 문화는 도입 당일에는 만들 수 없어요. 러닝 엔지니어링 관점입니다. ICIQL의 정의로 다시 잡으면 학습의 과학을 인간 중심의 공학 설계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이자 실무예요. AIDT에 빠져 있던 것은 이 순환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데이터로 검증하고 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중학교 국어 B 선생님은 시토론 단원 하나 한 반에만 AI를 쓰셨어요. 2달간 학습 성과와 사용 패턴, 오류율을 기록한 뒤에 확대 여부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AI가 없을 때보다 학생의 배움이 나아졌는가? 국가 규모에서는 이 순환이 조정당했어도 교실 규모에서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교훈을 설계로 가져오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은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3가지예요. 1. 학생 데이터 보호,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왜 넘기는가. 4층이 4의 교실 버전입니다. 지인간의 검토, AI의 결과를 교사가 최종 확인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AI 기본법 고영향 논리예요. 3. 표시와 투명성, AI가 만든 자료에 표시가 있는가. 12장의 표시 의무입니다. 이 3가지가 설계돼 선으로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사람을 따라 사라지지만 구조는 사람이 바뀌어도 남아요.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가도 기업도 여러분의 설계도 기술과 의지보다 데이터로 검증하고 현장을 준비시키고 책임을 설계할 때 성공합니다. 미국은 통제된 환경, 역량 정의, 데이터 기반 반복 개선 위에 서 있었고요. 한국 AIDT에는 순환과 인적 인프라, 거버넌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설계에는 데이터 보호, 인간 검토, 표시가 선으로 들어가 있어야 해요. 조정은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일부입니다. 성패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질문 01 두 나라의 차이가 의지가 아니라 조건의 차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시나요? 선생님 학교에 지난 도입에 대입해 보시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질문 02 내층위, 기술 성숙도, 현장 준비도, 정책 속도, 데이터 거버넌스를 우리 학교의 AI 도입에 적용하면 어느 층위가 가장 취약한가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취약한 층위를 이름으로 집어보시는 게 다음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질문 03, 보고서는 출판되는 순간 과거의 스냅샷입니다. 최근에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수치나 보고서가 있었나요? 질문 04, 우리 학교가 AIDT를 교육자료로 선택해 쓴다면 어느 학년,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그 선택의 근거를 네 층위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나요? 질문 05, 규제자와 도입자가 같았던 정부의 긴장은 우리 학교의 어떤 결정에도 존재하나요? 같은 교사가 도구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를 펼쳐주세요. 특히 이 2층위입니다. D 현장 준비도 교사의 연수와 역량은 갖춰졌는가. 4 거버넌스 학생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다루는가. 지금 펼치실 2장은 AI 도구 검토 체크리스트, 새 도구를 만났을 때 와, 내 수업 AI 사용 가이드라인 워크시트예요.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설계의 일부로 넣으세요. 조정은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첫째, 백악관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년 7월 최신 원문을 재확인해 주세요. 둘째, 2019년 ADL의 Modernizing Learning과 TLA 문서입니다. 2장, 7장과 연결돼요. 셋째, 2026년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 1장의 한국 사례, 서술 변화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넷째, 2023년 유네스코 정부 7단계 그리고 2025년 8월 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입니다. 16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